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곤TV입니다. 시사논평 이심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화자찬이 넘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을 넘어가면서 문 대통령 자신이나 또 청와대 참모들 또 정부 여당의 내로를 하는 사람들 이구동성으로 잘했다는 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은 넘어서야 할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의 시간이었다. 이건 이제 문 대통령이 11일 수석 및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 말입니다. 또 우리 사회에 변화의 씨앗을 뿌리고 희망을 키우고자 노력했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여러분 어떤 전환이었는지 여러분 기억나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어떤 희망을 어떻게 키웠는지 여러분이 피부로 느껴본 바가 있습니까? 양극화와 불평등의 경제를 사람 중심 경제로 전환하여 함께 잘 사는 나라로 가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제대로 된 일자리, 청년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초단기 취로사업형 노인 일자리만 늘어난다는 말이 있는데 이건 거짓말입니까? 악의적인 말입니까? 그리고 이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통계도 있는데 이건 어디서 나온 통계일까요? 어느 경제는 이게 사람 중심 아니고 물건 중심입니까? 이 사람 중심 이 말은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먼저 쓴 말이죠. 북한 헌법에도 규정된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의 대통령과 그 정부의 인사들이 이 사람 중심이란 말을 그렇게 많이 씁니까?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 국가를 정상화했고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사회의 전 영역으로 확산시켜가고 있다. 이런 말도 했던데 우리나라가 언제 무너졌습니까? 어떻게 무너졌는데요? 거기에 박근혜 정권은 무너졌었죠. 그것도 이제 보면 촛불 집회 그리고 야당 또 야당을 지원하는 세력들 그 집요한 공격 앞에서 무너진 거죠. 그런데 그럴 때조차도 대한민국은 건재했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적도 없는 나라를 어떻게 다시 세웠습니까? 허풍도 이 정도 되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정의와 공정을 말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만의 정의, 그들만의 공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한 오해일까요? 문 대통령은요, 또 이런 말도 합니다. 한반도 정세의 기적 같은 변화도 만들어냈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해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질서로 대전환하는 중대한 역사적 도전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기적이라고 하니까 어떤 기적을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오히려 안보 환경은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한반도 안보의 지렛대는 김정은에게 맡겨둔 격이 됐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럼 뭐가 기적입니까? 이게 기적입니까? 종전까지는 전쟁 위험을 제거했다 이렇게 완료형으로 말하더니 이제 그게 약간 미안한지 제거하고 있다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말했네요. 그런데 이렇거나 저렇거나 한반도의 그 전쟁 위협 이건 갈수록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은요 이제 한반도 안보에 관한 한 문재인 대통령이나 한국 정부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 이렇게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말이죠. 거꾸로 말하기도 유분수지 어떻게 아닌 것을 이렇게 맞다고 우기는지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외교의 지평을 넓혔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넓힌 건지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응해왔다. 이 점도 문 대통령 자신이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의연하게 대처한 분이 지난 4일에 그 방콕에서 말이죠. 왜 아베 신조 일본 총리한테 그 대화를 구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 바람에 일본은 기세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머쓱하게 됐고. 문 대통령은요, 또 정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이 과오나 과실에 대해서는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도 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색하죠. 2년 반 동안요, 오직 잘한 일 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국민들의 생활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사회적 갈등의 고루는 갈수록 더 깊어진다는 겁니까? 이 점을 좀 설명해 줘야죠. 그리고 김정은은
왜 더 기고만장해지는지 그것도 설명을 좀 문 대통령이 직접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도 안에 숨겨진 특권과 불공정 요소까지 바로잡아 누구나 공평한 기회와 과정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 전 분야의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요즘 부쩍 많이 하는 말이죠. 아마도 조국 전 장관을 생각하며 한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국 장관 결백하다. 그 가족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 제도 속에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특혜라든지 특권이라든지 그런 불공정이 이제 세상이 밝아지니까 그게 드러나는 바람에 국민들이 그걸 용서하지 못하게 된 거다. 그러니까 그 덫에 걸린 거다. 이렇게 말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국 전 장관도 11일 자신의 SNS에다가 장문의 글을 올렸던데요. 그러니까 자신은 결백하다.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애를 써왔는데 자신과 가족에 대한 수사 앞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억울하다는 거죠. 문 대통령의 말이나 조국 전 장관의 말이나 맥락이 같지 않습니까? 이처럼 과오를 시인하고 사과하는 데 인색한 그다음 또 서투른 이런 정권의 앞날이 순조로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남은 절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라든지 국정 주도력 이런 측면에서 보면요. 사실상 3분의 2 이상이 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문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더 진지해지고 더 겸손해짐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텐데 지금 보십시오. 자신들은 전혀 잘못한 게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오직 잘한 것뿐이라는 거죠. 이거 역시 오만입니다. 이런 정권, 이런 대통령 국민이 앞으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신뢰하기 어려울 겁니다. 저도 신뢰할 수 없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